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 태그 종합 관련해서 첫 번째, 태그가 안 찍힐 때 해결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문제없이 잘 찍히던 태그가 오늘 아침에는 웬일인지 안 찍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럴 때는 아침부터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 방법 10가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잘 되실 겁니다. 네, 태그가 안 찍힐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요양보호사님 핸드폰의 기본 설정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장기 요양 탭을 찍기 위해서는 사전에 핸드폰의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와이파이는 끄고, 두 번째는 NFC는 기본 모드로 켜고, 세 번째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은 켜고, 위치는 켜야 됩니다. 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와이파이를 꺼야 돼요. 근데 와이파이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통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태그를 찍을 때는 와이파이를 꼭 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라, 요새는 장기 요양 앱을 켜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뜨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와이파이를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NFC라는 모드로 해서 통신이 되는 건데, 이 NFC를 기본 모드로 켜야 돼요. 근데 NFC는 기본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NFC의 그 아이콘을 한 번 누르면은 기본 모드로 켜지고, 두 번 누르면 카드 모드로 켜지고, 세 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꼭 그 아이콘 밑에 요 기본 모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기본 모드로 써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켜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볼 때는 와이파이로 통신하거나 또는 모바일 데이터로 통신하는데 지금 와이파이를 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도 켜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설정을 완료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래도 안 찍힌다 그러면 한번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서 해보세요. 의외로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 오늘 근무하는 일정이 공단 전산에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아니 공단 전산에 오늘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하는데,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켜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하면은 그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을 보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 메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메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바뀌면서 메뉴에 서비스 계획보기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그날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된 시간이 있고, 또 어르신은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정이 다 나오면, 근무 시간하고 어르신이 다 나오면 일정이 사전에 등록이 된 거고요. 그냥 오늘 날짜만 나오는데 밑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근무 일정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근무 일정이 공단 전산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으면 태그가 찍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항상 출근해서 태그를 찍으니까 태그는 그냥 찍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사전에 8월이다 그럼 7월 말에 사전에 근무 일정을 다 전산에 입력을 사전에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사전에 근무 일정을 입력을 해 놓아야지만이 요양보호사님이 태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일정이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센터에 전화를 하셔갖고 오늘 근무 일정이 등록이 안 됐어요, 근무 일정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근무 일정이 등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님이 근무 일정을 다 입력을 하세요. 통상적인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다 입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하냐 하면
어떤 요양보호사님이 변경된 일정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그 주는 특별하게 토요일날 추가 근무를 해 보호자가 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알았어요 그러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안 하면 사무실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님이 사회복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보호자님이 요청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하면은 사회복지사님이 근무 일정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님도 항상 그 사무실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을 만나러 지금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외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그 근무 일정, 공단의 근무 일정은 그냥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입력을 못하고 꼭 사무실에서 PC로만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일정을 등록하면 되는데 바깥에 외근 중에 들으면 이따 사무실 들어가서 입력해야지 그러다가 이것저것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사무실 와가지고 깜빡하고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사회복지사에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도 통상적이지 않은 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는 걸 갖다가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라도 그냥 입력했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화면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 계획 보기를 누르면 일정이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토요일 날 근무면 한 금요일 정도에 한번 이 서비스 계획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정이 들어가 있으면 일정이 들어가서 태그 찍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금요일 날 봤는데도 일정이 없어. 그러면 사회복지사님이 깜빡하고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일정을 등록해 주세요 하면은 좀 더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공단 전산에 문제가 있어 태그 안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가끔씩 공단에서 이 전산 문제라는 걸 뭐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태그가 안 찍히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한두 분의 그 태그가 안 찍히는 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태그가 안 찍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공단 전산이 다시 복구될 때까지는 태그가 찍히지 않으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태그를 못 찍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일시적인 인터넷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요. 공단 전산은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인터넷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스마트 장기 요양 앱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앱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것이므로 통신사의 문제로 또는 지역적인 문제로 인터넷 장애가 있는 경우도 태그가 안 찍힙니다. 이때도 어쩔 수 없이 태그를 못 찍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이 요양보호사님 핸드폰에 있는 이 NFC 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전파가 약해서 태그가 찍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요양 태그는 핸드폰 뒷면에 있는 NFC 칩으로 접촉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C 칩도 이게 그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 잘 안 찍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 사회복지사님이 와서 태그를 찍으면 태그는 잘 찍혀요. 근데 요양보호사님 핸드폰으로 찍으면 안 찍혀. 또는 어떤 때는 좀 찍히고 어떤 때는 또 안 찍혀. 이런 경우는 NFC 칩에 문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만약에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뭐 삼성전자, LG면 LG, 여기 AS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NFC 성능이 약한 것 같아요. 태그를 잘 안 찍혀 하면 요 성능 체크를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능을 체크해서 NFC 칩이 문제 없는데요. 또는 NFC 칩의 전파가 약합니다에 따라 가지고 그 칩을 교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핸드폰을 새로 사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이 태그를 잘못된 장소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태그를 붙이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태그를 집 바깥에 붙이면 안 됩니다. 현관 바깥에 태그를 붙이면 안 되고요. 또는 태그를 유리면이나 금속 부분에 붙이면은 태그가 잘 안 돼요. 이 철문이나 냉장고 이런 금속 부분에 붙이면 이런 전파 간섭이 발생해서 태그가 잘 안 찍히기도 하고요. 또는 화기 근처라니까 가스레인지 옆에 붙이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에도 그 칩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 칩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있으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물기 많은 곳에 있어도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 있잖아요. 요런 지역에 태그를 붙이셔도 그래도 태그가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에 태그가 움직일 수 없는 장소입니다. 벽면 같은 데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침대나 가구나 냉장고 같은 거 움직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장소는 태그를 부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7번째 태그가 안 찍히는 사유로는 요양보호사님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아직 공단 전산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요. 이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는 이 공단 전산의 근무 일정은 사전에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군구에 입사를 승인한 받은 다음에 이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핸드폰 번호를 공단 전산에 입력해야지만이 그 이후부터 태그가 찍힙니다. 그래서 입사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공단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태그가 찍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단 전산에 입력이 될 때까지는 좀 며칠 정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8번째 문제로는요. 이 어르신 댁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가 고장 난 거죠. 이 태그도 전자칩으로 돼 있어 갖고요. 이것도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요양보호사님도 안 찍혀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도 안 찍혀. 그러면 이 태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하면 이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에 태그 발급, 재발급 요청을 해서 신규로 발급된 태그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디에 문제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됩니다. 네, 9번째 이상되는 문제로는요. 핸드폰 뒷면 카바가 두꺼운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카바가 두껍고 거기에 뭐 각종 카드들 많이 놓아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뭐 돈도 놓아갖고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핸드폰 카바가 두꺼운 경우는 그 핸드폰에 있는 NFC 칩이 핸드폰 카바를 통해서 태그에 전파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 카바가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핸드폰 카바를 벗기고 한번 태그를 찍어 보세요. 만약에 핸드폰 카바가 있는 상황에서는 태그가 잘 안 찍히는데 핸드폰 카바를 벗기고 찍으면 태그가 잘 찍혀. 그러면 이거는 핸드폰 카바가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카바를 얇은 거로 바꾸거나 또는 태그를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카바를 벗기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핸드폰 뒷면에 있다 그랬어요. NFC 칩이요. 그래서 태그를 핸드폰 뒷면에 대야 되는데 이 핸드폰 뒷면에 태그를 대야 되는데 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앞면을 그냥 태그 접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핸드폰 앱 키고 나서 그냥 앞면 접촉하면 안 찍힙니다. 죽어도 안 찍혀요. 그리고 어떤 그 카바 같은 경우는 앞뒷면을 다 덮는 카바 있잖아요. 그냥 그거 앞뒷면 다 덮어서 그냥 찍는데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앞면이 찍히는 경우, 앞면을 대는 경우는 안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그가 안 찍히는 10가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태그가 안 찍힐 때 해결 순서. 자, 첫 번째, 핸드폰이 안 찍히면 기본 설정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와이파이는 꺼져 있어야 되고요. NFC하고 모바일 데이터 위치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요양의 메뉴, 제가 알려드린 요양한 메뉴에서 오늘 근무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무 일정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의외로 그 이 장기 요양 앱도 핸드폰 안에서 앱끼리 충돌이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이게 정상화되니까 다시 켜지는 다시 태그가 잘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오류 코드가 뜰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이 아예 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또 찍히긴 찍히는데 뭐가 문제 있다고 이게 오류 코드가 떠요. 뭐 ZZ 뭐 096 뭐 이렇게 뜨면은 요 오류 코드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좀 적어두었다가 센터에 이야기해서 원인을 확인 후 해결하면
좀 더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오류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이 뭐 찍히긴 찍히는데 뭐 태그 접촉도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안 되거나 또 어떤 오류 코드가 뜨면 이렇게 말이 뜨는 거예요. ZZ2완, 2완 뭐 이렇게 뜨면 요거는 뭐냐면 요런 게 떴을 때는 당일 요용보고서 근무일정에 전산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뜬답니다. 또는 어르신과 계약이 종료됐는데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전산상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 핸드폰 번호가 전산에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착된 태그와 수급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대요. 이런 걸 뜨고 그 다음에 만약에 ZZ96이라는 오류 코드가 떴다 그러면 이건 발생 원인이 뭐냐 당일 요양보호사 근무 일정이 전산에 인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요양보호사 핸드폰 번호가 전산에 등록이 안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ZZ96이 뜨고 또 ZZ1098이라는 오류 코드가 뜨면은 요거는 수급자의 태그에 접촉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용카드나 또는 현관문 출입카드나 또는 휴대폰 뒷면에 부착된 RFID 스티커 등이 인식되는 경우도 요런 오류 코드가 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찍었는데 요런 무슨 오류 코드가 뜨면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적어 두셨다가 센터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센터에서도 이런 오류 코드가 뜨면은 ZZ96 요런 경우는 오늘 요양보호사 근무일정 등록이 안 됐나 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또는 뭐 요양보호사님 아직 핸드폰이 번호가 전산에 등록이 안 됐어요. 이렇게 금방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핸드폰이 안 찍히는 경우가 제가 10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양보호사님들이 핸드폰 태그가 안 찍혀요.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NFC 칩이 문제가 있는 건지 태그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일정이 등록이 안 된 건지 공단 전산이 오류가 있는 건지 그 지역에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핸드폰이 찍히지 않을 때 하는 10가지 내용을 참조해서 태그가 찍히지 않을 때 조치하신다면 대부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그 관련해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제가 화면 하단의 고정 댓글에 태그 관련 많은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분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